저는 날이 좀 쌀쌀해지니까 이렇게 움츠러들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목과 어깨에 좀 통증이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쌀쌀한 가을철이 되면 이런 통증들 호소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요. 네. 그런데 겨울이 오기 전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통증이 심해져서 목 디스크로 악화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목에 나타날 수 있는 통증은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목 디스크는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이 시간에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클릭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일단 그 쌀쌀해지면 움츠러들게 되고 목과 어깨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네네. 이런 목과 어깨의 통증이 계절과 또 상관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아침에 날씨가 대단히 춥죠. 네. 거기다가 이제 바람까지 불게 되면 내 몸의 체온이 많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움츠려든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목 뒤쪽에 있는 근육들과 그다음에 어깨 쪽의 승모근 그리고 등 쪽에 있는 근육들을 수축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체열을 높여서 내 체온을 보상을 한다는 건데요. 이런 과정 중에서 목과 어깨 쪽에 그리고 등 쪽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당겨지게 되니까 내부에 있는 기둥, 즉 척추와 그다음 디스크 쪽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되고 네. 디스크의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런 증상이 아니더라도 목 한 번 안 아픈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면 경추 추간반탈증증, 그러니까 목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될까요? 네, 목이 한 번씩은 다들 아파 보셨을 거예요. 일단 목의 구조를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머리를 받쳐주는 목은 총 7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을 보면 디스크가 안쪽에서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뒤쪽으로 척수라는 중심 신경이 지나가고 옆쪽으로 팔로 내려가는 그리고 등으로 내려가는 신경 가지들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번씩 목이 삐끗하거나 아니면 자고 일어나서 목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목의 근육성의 통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조금씩 더 자주 일어나거나 아니면 팔 쪽으로 아니면 등 쪽으로 증상들이 타고 내려간다면 이 부분들은 디스크의 문제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랑은 틀리게 또 비특이적인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나 1번부터 2번, 3번, 4번까지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목이나 팔 쪽의 증상들보다는 오히려 두통, 현기증, 어지럼증, 구토 이런 식의 비특이적인 증상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생각보다 그렇게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 목 디스크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도 많이 네. 보게 되고 또 컴퓨터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목 디스크 환자도 증가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하는 게 목에 무리가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좋은 말씀이세요. 우리가 앉아있는 자세 때문에 목에 부담이 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앉아있는 자세들을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 부분들 네.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자, 오른쪽 편에 보시면 네. 네, 가장 정상적인 자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리는 꼿꼿하고 그다음에 목도 굽은 부분들이 없겠죠. 자, 반대로 가운데 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의자 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등이 많이 굽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저런 있을 자세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가장 왼쪽으로 보시면 의자 높이는 괜찮은데 모니터 높이가 낮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자세가 어떨까요? 등이 많이 굽은 상태에서 몸을 숙인 상태에서 그렇게 스마트폰을 보게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자, 고개가 밑으로 숙여지게 되면 우리 자세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고개를 높여서 다시 라이트닝 리플렉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선을 바로 맞추기 위해서 목을 앞으로 쭉 빼는 자세를 가지고 올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정상적인 C자 형태의 목이 아니라 목이 앞으로 쭉 빠져 있는 일자목 또는 거북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척추가 꼿꼿하게 서게 되기 때문에 네. 목에 무리도 많이 가게 될 뿐더러 디스크의 하중도 훨씬 더 많이 증가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은 교통사고가 난 후에 목 디스크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 번의 외상으로도 목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목이 어느 정도는 특히나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앉아있는 시간들이 많고
그리고 운동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자목과 거북목의 성향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디스크 쪽이나 아니면 척추 쪽에 조금씩은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하고 그리고 평소 때 운동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자세를 잘 유지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반적인 충격에 있어서는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 몸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디스크의 성향이 어느 정도 있었던 평소 때 목이 어느 정도 아파봤던 사람들이 조그마한 충격에도 디스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교통사고로 인한 그리고 뭐 목을 삐끗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다가 다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디스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목에 통증이 있었던 분들은 아마 이 시간이 정말 그 많은 궁금증을 갖고 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 뭐 거북목이다 일자목이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이것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디스크로도 또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내가 등이 굽으면서 목이 앞으로 쭉 빠지는 상황들이 네. 일자목, 거북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일자목과 거북목이 되면 정상적인 C자 커브가 있을 때 내 디스크가 받는 하중에서 앞쪽으로 숙여지는 그 모멘텀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디스크가 앞쪽이 많이 눌리게 돼요. 네. 그리고 디스크가 뒤쪽으로 튀어나오려는 힘이 강해지게 되는데 네. 하필이면 내 신경은 척수라는 중심신경 그리고 뒤쪽에 있는 가지신경들은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디스크는 뒤쪽이나 아니면 뒤쪽 옆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거북목과 일자목이 있는 상황에서 풍선을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쪽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뒤쪽으로 튀어나가는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튀어나가려는 힘이 강해지게 되고 내가 순간적으로 삐끗하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뒤쪽으로 튀어나가서 디스크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는 목 디스크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주로 어떤 증상을 호소하시나요? 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들은 일단 목 쪽으로 뻣뻣한 느낌이 먼저 시작이 됐어요라는 표현들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일어섰는데 아니면 내가 뭐 순간적으로 목을 돌리다가 삐끗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목 디스크 환자분들은 아, 내가 근육을 좀 삐끗했구나 아니면 담결렸구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근육성의 통증들은 평균적으로 한 이틀이나 3일 그리고 교과서적으로는 길어야 한 2주 안쪽에 대부분의 경우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천천히 등 쪽으로 타고 내려가거나 네.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결리는 것 같다. 그리고 등 날개뼈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하시죠. 견갑골 내측의 근육으로 타고 내려가는 통증이 나타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팔 쪽으로 저린 느낌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손이 떨리고 저린 느낌이 같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목 디스크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증상이 가벼울 때는 병원에 안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증상이 좀 나타났을 때 병원에 찾아가야 될지 이게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아까 드렸던 것처럼 네. 허리 디스크랑 틀리게 목 디스크는 되게 간단한 증상으로 먼저 시작을 한다라고 네. 전조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을 삐끗했다, 그리고 목에 뭐 담이 걸렸다, 어깨 쪽에 뭉쳤다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병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틀에서 3일, 평균적으로는 저희가 72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는 어떤 처치가 없이도 자연스럽게 내 통증은 조금씩 좋아져야 돼요. 근육성의 네. 통증이라면. 자, 평균적으로 이틀, 3일 이후에도 통증이 동일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증가되는 성향들이 보인다. 또는 등이나 팔 쪽으로 저린 느낌을 동반한 통증이 내려가고 팔에 힘이 점점 빠지는 것 같다. 이런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을 때는 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 되니까 이때는 병원으로 꼭 내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앞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목에 나타나는 질환들이 참 많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간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나요? 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을 봤을 때 보통 최근에 이제 병원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았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엑스레이는 우리가 뼈 상태를 진단을 하는 거고요. 네.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CT나 MRI라는 정밀한 검사를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안쪽에 디스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신경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고 디스크라고 우리가 확진을 하는 거고요. 엑스레이를 보고는 추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상들이
팔 쪽으로 타고 내려가고 엑스레이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디스크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병원에서 우리가 확진을 내리게 되는 거고요. 또 저희가 이학적 검진이라고 해서 평소 때 이제 다른 증상들이 없을 때 이 사람의 신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하는 검사법이 있습니다. 네.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네. 자,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내 목의 증상들이 지금 근육성의 통증인지 아니면 신경 쪽의 문제인지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되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등을 꼿꼿하게 펴고요. 자, 목을 정상적으로 세운 상태에서 뒤쪽으로 살짝 넘기고 지금 이 그림의 환자분처럼 목을 뒤쪽으로 살짝 당기고 그리고 옆으로 돌려서 천천히 한번 위에서 목을 눌러보는 거예요. 자, 이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목에 통증만 살짝 나타나거나 아니면 반대쪽에 당겨지는 부분들의 증상들만 좀 나타나야 되는데 팔 쪽으로 내려가는 증상들 또는 등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통증들 이런 부분들이 있거나 저린 느낌이 돌린 쪽에 팔로 유발이 된다면 신경의 압박을 시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디스크를 강력하게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내가 디스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목 디스크로 진단이 되면 이제 한방에서 여러 가지 또 치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치료 모습을 담은 영상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이것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네. 네, 지금 보시는 환자분처럼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추나요법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되죠. 네. 자, 밑에 있는 골반부터 그다음에 등 쪽의 흉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추까지 이렇게 척추의 배열을 바로 맞추는 추나요법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들이 목 쪽의 경추 교정을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목에 천천히 목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풀어주는 과정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부분들은 목에 비뚤어진 척추를 다시 바로 맞추는 배열을 경추 교정하는 부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후두 하근 쪽에 경결을 풀어주면서 추나요법은 치료를 끝내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부분들은 이제 보통 환자분들의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죠. 어깨 쪽 그리고 뭐 등 쪽 이런 부분들의 통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육들을 치료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정확하게는 침을 맞은 상태에서 우리가 목을 돌리게 되는 동작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병원에서의 치료 방법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치료가 호전된 환자의 그 영상들, 그 사례들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네. 환자분이 네. 네, 목 디스크 환자분의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계속 해주시는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목 쪽의 통증 때문에 네. 상당히 네.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요. 네. 자, 지금 보시는 부분들이 동작침이라는 이제 치료법을 시행을 합니다. 네. 대부분 목 디스크 환자분들은 목을 꼼짝하지 말고 돌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데요. 네. 동작침이라고 하면 이렇게 통증이 급성으로 나타난 상태에서 침을 네. 맞은 상태에서 천천히 목을 돌리는 이런 치료법들을 동작침이라고 합니다. 네. 평균적으로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목이 돌아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저렇게 이제 돌아가는군요. 네. 지금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럼 이제 치료를 하게 됐을 때 부작용이나 합병증 이런 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목 디스크 환자분들은 허리 디스크와는 달리 통증이 아주 극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 목을 움직이지 못하면 일상생활의 라이프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환자분의 체력이나 이런 네. 부분들의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환자분들이 통증 때문에 급작스러운 통증을 우리가 해소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수술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많은데요. 자가 치유라는 부분들 그리고 한방적인 처치들 이런 식으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오늘 목 디스크에 더 알아보고 싶지만 시간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목 디스크 한의학 박사 최호성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